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유동자산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연결되는 기타의 당좌자산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타의 당좌자산과 연결되는 분계 연습 예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지난 시간 살펴본 기타의 당좌자산 전체 계정 과목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수금 그리고 선수금 계정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볼 테니까 그 내용들은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다른 내용보다 기타의 당좌자산은 많이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기타의 당좌자산 분계 예제 문제 1번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영부 사원의 지방 출장 시 사원이 출장을 가나봐요. 사용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업원들이 출장 가서 돈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을 쓰게 되지만 지금 문제처럼 현금을 50만원 지급했는데 출장 가서 얼마를 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 있죠? 이걸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1번이 출장을 가는 회계 처리라면 2번은 출장을 갔다 와서 여비를 정산하는 처리가 있습니다. 2번 예제 보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출장 갈 때 지급받은 가지금 40만원이 있다. 1번과 2번이 연결거래는 아닌가 봐요. 금액이 다르네요. 40만원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금이랑 가지급금으로 가계정으로 처리했었다라는 거죠. 자, 출장 갔다 왔으니까 야, 너 출장 갈 때 얼마 가지고 갔니?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상기시켜서 뺍니다. 그리고 출장 가서 쓴 돈에 대한 내역을 보고받는데 그걸 출장여비 정산서라고 하고요. 출장을 다녀왔으면 종업원들은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걸 회사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정산서에 의하니까 교통비와 숙박비를 35만원 썼더라 40만원 가져가서 35만원을 썼다면 그 지출한 금액은 여비 교통비로 잡을 거고요. 남아있는 잔액 5만원은 회사가 현금으로 돌려받아야죠. 출장 갈 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금처럼 덜 써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더 많이 지출했다면 초과 지출했다면 회사가 추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3번 거래는요. 다소 조금 특이한 거래이긴 해요. 기말에 합계잔액 3표에 가지급금이 71만원 있고 이 71만원은 거래처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회사가 현금 지출을 했는데 71만원을 근데 이게 어디 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임시로 뭘 잡아놓았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았고 이 가지급금 내역이 밝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슝 하고 보내서 가지급금 감소시키면서 차변에 뭐로 밝혀졌다? 이자 비용으로 밝혀졌다가 되는 거죠. 3번 거래는 그냥 눈으로 참고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 거래는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4번 예제 보죠. 상품 600만원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매입하기로 계약한 건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이 600만원 일부인 10%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고요.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우리 계약금 그러면 계정 과목이 먼저 지급한 계약금에 선급금도 있었고요. 먼저 받은 계약금에 선수금도 있었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 계정에 해당하는 선급금이 발생할 거고 향후에 우리는 상품이 도착했다면 이 선급금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지급하면 되겠죠. 자, 5번 상품 600만원을 매입한다.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잡힐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600만원의 상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대요. 60만원이. 앞서 잡아놓은 선급금이죠. 이 선급금을 대변에 6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600만원 중에 먼저 지급한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얼마이다?
540이죠. 540을 통장에서 지급하다라고 나옵니다. 4번과 5번이 연결거래니까 두 문제를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6번 거래도 4번하고 6번이 연결되는 거래입니다. 4번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6번은요. 매입계약이 해지되어서 지급했던 계약금 6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 지급했던 계약금이 취소가 되겠죠. 선급금 지급했던 게 선급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용만 보면 단편적 다 보지 않고 1번만 본다면 계약금이네, 이걸 받았네, 그러면 선수금이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앞서 계약금 지급했던 선급금 거래가 해제된다. 분명히 문제상에서 무슨 거래라고요? 매입 거래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선급금과 선수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선급금은 매입 거래에서만 발생하고 선수금은 반대로 매출 거래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요. 4번, 5번 연결, 4번, 6번 연결, 두 문제 연결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고, 매입 관련, 선급금 관련 거래였습니다. 7번 가보죠. 영업용으로 사용 중이던 비품이 있네요. 이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재고자산은 판매용이고요.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각하다 비품을 팔았으니까 자산인 비품이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출금 B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외상매출, 외상매입, 파드름, 지급금 쓸 수 없다.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닌 걸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8번. 상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이거 거래 아니죠? 자, 판매하기로 하고 600만 원에 대한 10% 계약금 받은 거래가 있습니다. 이건 당좌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결해서 같이 학습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금을 받았고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선수금으로 들어가죠. 선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나중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 선수금 빼고 잔액을 받아야 합니다. 자, 9번. 판매 계약이 해지되어서 받았던 계약금을 다시 통장으로 반환받는다. 자, 우리가 이미 받았던 계약금이 있는데 그 계약이 해지되면서 받았던 걸 돌려보내는 거죠. 현금 받았던 걸 통장에서 반환하는 거래고요. 차변에는 이미 받았던 부채인 선수금이 상계 처리되어서 없어집니다. 사실 저희 지금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금은 뒤쪽 부채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10번 문제.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증가하죠. 근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급금과 상대적인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급금은 돈을 지급했는데 그 내역이 뭔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게 가지급금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돈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걸 우리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돈을 받았는데 내역을 모른다? 이 가수금은 자산은 아닙니다. 자산 계정은 아니고요. 얘는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없는 임시계정, 가계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자산이 증가했는데 통장에 내역을 모른다. 잘 몰라. 그때 임시로 쓰는 계정이다라는 거고, 내역이 밝혀지면 가수금은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산이란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가수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찾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인을 밝혀서 대체 분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10번과 연결거래가 11번이고요. 합계잔액 3표상에 가수금이 있는데, 즉 가수금은 현금 같은 걸 받았는데 내역을 잘 몰라서 대변에 임시로 쓰는 게 가수금이다라는 거죠. 이게 밝혀지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50만 원은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밝혀졌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겠죠. 가수금은 대변에 발생하고요. 내역이 밝혀지면 차변으로 상계 처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이어서 기타의 당좌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관련된 분계 예제들에 대해서 정리했었습니다.
다만 기타의 당자산과 조금 무관한 상관없는 가수금과 선수금까지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정리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의 당자자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는 재고자산으로 넘어갈 텐데 다른 부분보다 유동자산에서 다른 항목보다는 이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이 무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파트보다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다시 재고자산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